마음 톡톡 충전소. 코로나19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상담을 통해 알기 쉽게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법률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강남의 조성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호 변호사입니다. 예. 혹시 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의 경우 계절이나 달이나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특별히 많은 그러니까 여름휴가철엔 잘 안 오고, 네. 그렇다면 명절철 잘 안 오고 봄 가을에 많이 옵니다. 봄 가을에. 그럼 요즘 겨울이 다가오는 이 즈음에는? 그 10월부터 11월까지 좀 많이 오고 12월부터 좀 안 옵니다. 그렇군요. 이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게 좀 재밌네요. 자, 본격적으로 법률 돋보기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으로 꾸며주실 건가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고소를 할 때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고소를 당했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소당했을 때 우리가 피의자? 그렇죠. 입장이 된 거죠. 예. 어떤 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를 사례로 들어주실 건가요? 자,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갑자기 경찰서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예. 여기 양천 경찰서인데요. 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와주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폭행 사건으로 고소가 됐으니까 며칠까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무섭지 않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겪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서움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률적으로 볼 때는 일단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고소래. 무슨 소리지? 언제 왜? 뭐라고 한 거지?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그런데 막상 수사관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보통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럴 때 급하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까? 폭행죄요. 그러면 그 폭행이 뭔지 내용을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저들 경찰이 와서 물어보니까. 네. 그러면 고소장을 열람해 보셨습니까? 출석하기 전에 열람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럼요. 그래서 항상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무슨 사건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고소를 하면 그거에 대한 고소장을 냅니다. 그럼 그거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경찰서에 그 담당 수사관이 전화 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서 고소장을 복사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 만약에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요? 없으면 이제 없다고 가서 입증을 해야겠죠. 네.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했어. 일단 그 상황에 있는 증인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로서 저의 정황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못 찾아요. 우리나라에선 CCTV가 아주 정확한 증거가 여기 CCTV가 있으면 좋겠죠. 네. 근데 보통 저기 있네요. 네. 여기는 CCTV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회의 장소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인이 CCTV가 있는 그런 회의장이나 그런 장소에 그런 죄를 고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고죄가 되잖아요. 네. 너무 명백하게 CCTV에 멀쩡히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보통 없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건 증인. 그쵸? 증인. 보통 고소할 때 어떻게 하냐. 고소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고소한다고 해서 수사관님이 당신 말이 맞는 거 어떻게 하냐.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아니 나만 그 옆에서 얘가 봤다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본 사람의 입을 좋게 나쁘게 말하면 입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이 참고인이 봤다. 그러면 우리도 당장 증인을 해야 되죠. 네. 말씀하신 증인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저는 증인으로 제출할 테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가 있다. 좀 알아달라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알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양쪽 다 친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딱 들으면 얘기를 뭐냐면 언제 그랬나? 그러지 않았어.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러지 않았어. 그럴 리 없는데 그때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말을 끌어내면서 녹음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아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증인이란 사람이 어느 쪽 편을 들기 곤란해요. 시간을 가면 갈수록
만약 연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 알았어 네 말 맞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줄게 해놓고 자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 끼면은 이 별것도 아닌 거에 껴서 내가 생기는 것도 없는데 머리만 아플 것 같고 저쪽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쪽과 관계가 문제가 돼. 만약 이쪽이 이제 사장님이라고 쳐봐. 그 상사야. 그럼 더더욱 안 돼요. 그럼 그땐 그랬는데 말을 내 기억이 잘 안 나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때 그랬잖아.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봤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바뀌어. 아니야 내가 기억을 다시 해보니까 네가 그렇게 했어. 진술 번복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을 해야 돼요 항상. 네. 실제로 만나든 아니면 전화를 했든 녹음을 하셔야 돼 처음에. 정말 철저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형사 사건에서건 참고인에 대한 증인의 최초 진술을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봐요. 경찰이나 검사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 탁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떠오르는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다음에 녹음을 한 다음에 내가 지금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제일 좋아요. 그때 내가 이런 목격을 했다. 그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확인서를 받고 도장을 받고 신분증을 첨부해서 내가 그다음에 준비하고 경찰서에 가는 거예요. 막 뭐라 그때 이렇게 했다고 저쪽이 얘기하는데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증거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녹음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네 이 사람 한번 불러봐야겠네. 그러면 그분을 부르겠죠? 네. 불렀을 때 본인이 쓴 게 있고 말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못해요. 화를 내요. 말을 바꾸거나 그러면. 수사관이 이때 이 말을 했지 않냐. 근데 이제 와서 모른다 그러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을 찾되 최초 증언을 꼭 따내라. 예, 그렇습니다. 무혐의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노력을 해야 하네요. 그럼요. 이 사실 확인서 이런 진술도 사실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는 건데 넉넉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말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증인도 없어. 네. 둘만 있었다. 그리고 증인이 애매해. 난 기억이 안 난다. 제일 힘든 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CCTV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우선 정말 저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그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죠. 놀랍네요. 양쪽 다 정확히 진술하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말이에요. 그 형사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뛰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뛰어갈 만한 거리인가? 뛰어갔을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가? 회실 같은 경우 여기 좁으면 여기 의자에 발에 걸려요. 네. 근데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를 피해갈 수는 있어도 뛰어갈 수는 없다. 뛰어갔다는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처음에 그 고소를 어떻게 했는지 고소장을 확인하면 제가 그렇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셔야지. 사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무섭기도 할 거고 두려움도 크고 근데 사실 더욱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엔 당연히 무혐의가 나겠지. 경찰관이 명백하게 입증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게 많네요. 그렇죠. 물론 수사관님이나 우리나라 검사님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진실이 드러나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빠르게 편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증인이나 CCTV 이런 걸 먼저 갖다 주거나 네. 그리고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의 증거나 녹취록 이런 걸 먼저 갖다 주면 수사관님이 하기 편하시죠. 근데 내 얘기만 하면 수사관이 들어보고 그래 누가 들었죠? 그럼 수사관이 전화를 한다고 그 사람 불러서 약속 잡아야 되고 또 현장도 수사관이 직접 와야 되고 네. 그리고 수사관님이 진짜 잘해주면 모르겠고 잘못해주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증거는 본인이 찾아서 수사관이 보기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말 이 고소를 당하는 입장 살면서 겪을 수도 있지만 생소한 부분이 되게 많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감정도 예민해지고 이런 법적 다툼 언제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해 주신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재미있는 사례 많이 들어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돋보기 조성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